어느 해 정월에 보름이 떠오르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달은 더없이 둥글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한 몸에 거두어 아는 듯 그 달은 고요히 떠올라 어둠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들판 위로, 강물 위로, 지붕 위로 달빛은 어디에나 닿았고 닿는 곳마다 그림자조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달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감탄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그리움 같은 것, 혹은 그리움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깊은 어떤 결핍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은 저토록 환한데 왜 자신의 안쪽은 이리도 어두운 것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침묵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의 왼쪽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의 표면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둥근 빛 위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어둠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빛이 모두 꺼지면 이 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그 물음은 곧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 안의 빛도 저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 밤, 달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 옛날, 깨달은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괴로움이라 부르는 것은 그대 안에서 일어나 그대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밤, 완전한 어둠을 통과한 뒤 다시 빛을 되찾기까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무엇을 얻어도 마음 한편에는 빈자리가 남았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정, 성취, 관계, 소유, 그가 손을 뻗은 것들은 모두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둥글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대부분 손에 넣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달이 가장 환하게 차오른 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 자신도 이제야 비로소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손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세어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제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충족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채워진 순간 이미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쥐는 힘이 셀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은 빨라집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잃은 것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문득 눈이 떠졌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 가득 차 있던 그 자리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슬픔이라 하기엔 눈물이 나지 않았고 두려움이라 하기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체 없는 불안이 가슴 언저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채우기로 했습니다. 비어 있다면 채우면 됩니다. 부족하다면 더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는 더 많은 것을 구했고 더 단단한 것을 쌓았고 더 확실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채울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가득한데 가볍지 않았습니다. 환한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비어 있기에 해의 빛을 받아 머금고 그 빛을 고요히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스스로 빛나고 싶어서 제 몸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요한 저녁, 그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이 가졌는데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가슴 속 어딘가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금이었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쉬이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깨달은 이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깨달은 이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대는 빈 그릇에 물을 담으려 하는가?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담으려 하는가? 가득 찬 그릇에 담으려 합니다. 더 많이 담고 싶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찾는 평안은 채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릇을 비울 때 비로소 그대가 진정 원하던 것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존재 자체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오른 달이 제 빛을 의심하기 시작한 밤, 가득함이라는 착각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 그것이 일장의 끝이며 동시에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마음의 한쪽이 어두워진 뒤입니다. 마치 부분월식처럼 달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빛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꽤 많은 부분이 지워진 뒤인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가벼운 일과가 아니라 어떤 무게를 다시 짊어지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고, 혼자 있으면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편안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프다고 말하기엔 울음이 나오지 않았고, 외롭다고 말하기엔 늘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 손바닥 위에 모래가 바람에 날리듯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나갈 것이라고. 계절이 바뀌면, 시간이 흐르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기면 나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림자는 기다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것은 조용히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그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실패가 마음에 남았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크게 잃은 것은 아닌지. 그러나 뚜렷한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삶은 대체로 무사했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원인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낡은 절집에 담벼락에 적혀있던 글귀였습니다. 무심코 읽었던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만은 잊히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대가 괴로운 것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이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이 막 지난 밤이었습니다. 달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완벽하게 둥글던 달이 하루 사이에 작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은 그 그림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자신을 고요히 받아들이며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은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충분해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달이 반드시 둥글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자신도 반드시 완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림자의 정체였습니다. 달을 가리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이지만 마음을 가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수많은 당위들이 켜켜이 쌓여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이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만 생기느니라. 그대에게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은 그대 안에 아직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대가 그 빛 앞에 무엇을 세워두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아직 그것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달이 반으로 갈라진 밤이 있습니다. 반달이라 부르는 그 모습은 사실 달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달은 여전히 둥글지만 빛이 닿는 면과 닿지 않는 면이 정확히 나뉘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이에게 반달은 마치 누군가 달의 절반을 잘라낸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하던 것이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추려 해도 닿지 않는 곳,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곳,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운 그런 영역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두 면이 하나의 자신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밝은 쪽의 자신은 괜찮은 척할 수 있었지만 어두운 쪽의 자신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부서져 있다고.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 속삭임은 아주 나지막했지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방 안의 시계 소리처럼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온 세상을 채우는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둘로 나뉘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이 갈라진 나를 다시 하나로 붙일 수 있는 것일까? 그 물음을 안고 그는 어느 날 산사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곳, 바람 소리와 새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그는 빈 법당 앞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침묵하다가 마당 위에 들이운 나뭇가지 그림자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멈추려면 그림자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멈추면 되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고치려 그림자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승은 이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부서졌다 여기고 있지요? 네, 반쪽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달이 반만 보인다고 하여 달이 반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물음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대가 온전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노승이 떠난 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반만 보인다고 하여 달이 반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물음이 마음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두운 반쪽을 없애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감추려 했습니다. 밝은 반쪽만으로 온전한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잘라낸다고 해서 달이 둥그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라내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온전함이란 어둠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반달을 보며 부서졌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달은 원래 둥글되 지금은 이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온전함의 시작은 아닐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적으로 여기던 마음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잘라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아직 빛이 닿지 않은 자신의 일부라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라고. 그 작은 전환이 이 밤의 선물이었습니다. 법당 너머로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그 달이 그 반만큼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이 완전히 사라진 밤. 하늘에는 분명 달이 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빛마저 숨을 죽인 듯 희미했고 세상은 칠흑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개기월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반쪽이던 어둠이 더 이상 반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머지 빛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남아있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걸을 수 있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 있던 용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와도 아침 같지 않았고 밤이 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어둠의 색.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꺼질 수도 있는 것인가? 한때 보름달처럼 환하던 것이, 한때 반쪽이나마 빛나던 것이 이제는 한 줌의 빛도 남지 않은 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그는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다만 자신의 숨소리만이 자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려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찾으려 애쓸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고 도망치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달아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란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가 한 것은 몸을 돌려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깨달은 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유혹이 밀려왔지만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밀려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항복이었습니다. 어둠에 지는 항복이 아니라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항복. 내가 이 어둠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
어둠이 있다면 있는 대로, 빛이 없다면 없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살아내겠다는 고요한 결심.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얼마 뒤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감각, 다시 천천히 내려앉는 감각.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완전히 꺼진 밤에도 숨은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희미하게 감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자신을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둠 안에 있되 어둠이 곧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달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마음이 아무리 캄캄해도 자신이라는 존재가 소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이의 음성이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달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칠흑 속에 떨어진 아주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개기월식의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가려졌다고 믿었던 달이 아주 천천히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하얗고 맑은 달빛이 아닙니다. 깊고 묵직하고 낮은 빛, 붉은 빛입니다. 지구의 대기를 돌아 스며든 햇빛이 달의 표면에 내려앉으며 칠흑의 하늘 위에 붉은 달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블러드문이라 부릅니다. 완전히 가려졌는데 어떻게 빛이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 붉은 달을 올려다보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생전 처음 보는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칠흑 속에서 보았기에 더없이 깊었고 완전한 어둠을 통과했기에 더없이 진실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빛은 직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 길을 돌아 가장 많이 꺾이고 가장 많이 걸러진 끝에 도달한 빛입니다.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 빛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가로막혔으나 그럼에도 닿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하얗지 않고 붉은 것입니다. 상처의 색이자 생명의 색이자 살아남은 것들의 색입니다. 저것이 고통을 통과한 빛의 색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고통이란 제거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자신을 파괴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과 싸웠고 싸울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붉은 달을 보고 난 뒤 하나의 물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과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여는 물음이었습니다. 파괴라 여기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통과라 여기면 가만히 서서 그것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면 됩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다만 그 안을 묵묵히 지나가듯이 자신도 고통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다시 깨달은 이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혀 깨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만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둥그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바위를 이기려 하지 않았으나 바위는 물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고통도 그러합니다.
그대가 고통을 이기려 하지 않을 때 고통은 비로소 그대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웠던 것이 둥그러지고 거칠었던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는 아직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었을 때 고통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어느 순간 자기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만 이토록 아프다고 믿었던 마음이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모두가 아프구나. 웃고 있는 사람도 아프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도 아프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도 저마다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였습니다. 자신이 어둠을 통과해 보았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연민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것을 가슴으로 아는 것. 그 알 위에서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다리가 놓이는 것. 깨달은 이가 중생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고통을 알기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붉은 달은 상처 입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기에 붉은 달은 보름달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완전한 빛은 눈부시지만 상처를 통과한 빛은 따뜻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도 붉은 빛 같은 것이 아주 작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 타인을 향한 연민, 그리고 이 어둠 속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고요한 사랑. 그것은 어둠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빛이 환할 때는 결코 보지 못했을, 오직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커다란 손으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달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신락 같은 빛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미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이불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주 작은 감각이 가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동안 따뜻함이라는 감각 자체를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는 한동안 그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불 위에 내려앉은 빛의 결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빛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회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각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 밥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것. 길을 걷다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빛은 예전의 빛과 같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그가 가졌던 빛은 체험의 빛이었습니다. 가득 담아 눌러쥔 무겁고 불안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온 빛은 가볍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통과하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놓았습니다. 충분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았습니다.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믿음을 놓았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곧 자신이라는 착각을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놓고 나니 손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마침내 손을 펼친 사람처럼
그는 비로소 손바닥에 바람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 그 빈 손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이의 말씀이 비로소 몸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빈 그릇이라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고 빈 마음이라야 참된 기쁨이 깃들 수 있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것들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평안, 조건 없는 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그 깊고 넓은 안도감. 그날 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개기월식이 끝나고 달이 본래의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조금씩 물러가고 달의 표면 위로 익숙한 은빛이 번져갔습니다. 반달이 되고 반 이상이 되고 마침내 거의 둥근 모습을 되찾아 갈 무렵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달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달은 다시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달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보름달은 그저 환하기만 했습니다. 아름답지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는 달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을 통과한 빛만이 가질 수 있는, 말로는 다 옮기지 못할 깊이가.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어둠이 없었다면 이 빛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기에 고통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리고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 긴 어둠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만 숨을 쉬며 버텨낸 자신에게 충만이란 가득 채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운 뒤에 저절로 차오르는 고요. 그것이 진짜 충만이었습니다. 달은 지금도 떠 있습니다. 가득 찼다가 기울고 기울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차오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달의 길이며 또한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험이 곧 행복이라 믿었고 가득 찬 보름달 같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찬 것은 무거웠고 무거운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림자가 찾아왔고 빛은 서서히 잠식되었습니다. 반쪽이 되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밤이 왔습니다. 그러나 달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개기월식의 밤에도 달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림자가 가렸을 뿐이었고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달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달은 흔들리지 않고 그림자가 덮어도 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달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달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달이 가려져 있습니까? 빛을 잃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이 부서졌다고,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기십니까? 괜찮습니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도 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그림자를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끝까지 통과한 뒤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도 하룻밤 만에 다시 차오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속도대로 둥그러지면 됩니다. 당신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